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에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지금 입장하시는 분은 우리 민주공화당의 초대 총재이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구국의 영웅 박정희 총재님이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때 군복을 입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고 오늘은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방금 박정희 전 소장이 정식으로 민주공화당 총재직을 수락했습니다. 곧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재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군종의 그늘이 아직 짙습니다. 민정이양 약속을 어겼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다. 내가 물러나면 다시 이전 정치인들이 되돌아올 것이야.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안정과 성장이라는 메시지로 갑시다. 국민은 민주주의보다 밥을 먼저 원합니다. 좋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 박정희는 1963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박정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군사정권의 상징이었다. 정치는 시작되었고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이름 아래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총이 아닌 투표함으로 권력을 향해 나아간다. 두 사람은 한때 청와대에서 마주 앉았고 지금은 전국 유세장에서 맞붙는다. 하나는 군복을 벗은 군인, 하나는 쓸쓸한 대통령. 1963년 겨울, 국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여러분, 4.19 이후 혼란과 부패가 다시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을 때 우리는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당한 민주 절차를 통해 나라를 이끌고자 합니다. 박정희 씨는 민정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고 쿠데타를 정당화했지만 결국 다시 대통령이 되려 합니다. 이건 국민을 속인 일입니다. 윤 후보님, 지금 지지율 차가 박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인데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양심에 호소할 겁니다. 총으로 권력을 쥔 사람이 투표로 정당성을 얻는다면 앞으로 누가 총을 들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각하, 현재 여론은 팽팽합니다. 수도권은 윤 후보에게 밀리고 있지만 지방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다. 혼란인가 안정인가, 우린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총으로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나는 국가를 다시 세운 사람이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46.6%, 윤보선 45.1%, 불과 15만 표 차이의 박빙. 군복은 벗었지만 권력은 그대로였다. 헌정은 복원되었지만 그 위에 군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이제 박정희는 민정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군정의 설계자였고 이 선거는 단지 시작이었다. 진짜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장기 집권이라는 이름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기억할 겁니다. 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이 땅에 다시는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영광스런 제3공화국의 첫날은 밝았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길이 새겨질 1963년 12월 17일은 한때 조국의 위기를 구하고자 실시됐던 군정이 끝나고 온결의 뜻을 모아 이룩하는 새로운 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나라 안이 경축일색으로 넘치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청 광장에서는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 취임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 식전에는 삼부 요인과 우방 26나라에서 파견된 경축사절과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이날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제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북한을 순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효상 씨로부터 국가원수에게 소유되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야,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군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총명스러운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명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 연설 가운데서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내일을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우 앞에 결의 충성스러운 공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대 혁신운동의 추진을 제창하면서 새 공화국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조를 말했습니다.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편 17일 9시 새로이 단장된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는 새 국회가 소집되어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제6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이효상 의장은 치사를 통해서 우리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펴기에 마감하며 국민의 뜻을 결실시키기에 대담하여 합니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화된 의견의 정리 속에서 하나의 공의를 발굴해내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잊지 말 것이며 여야의 협조로 선량의 권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새 공화국은 영광스러운 탄생을 보게 됐으며 침체와 혼란에서 허덕이던 모든 국민을 일하는 국민, 생각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 다시 일으키는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 영광된 새 공화국 건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는 부패와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